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동훈 연구원입니다. 이번엔 기술원의 2분기 주요 소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소개하고자 특별히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이번 짧은 뉴스를 함께 하실 홍보실 김주희 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실 김주희 연구원입니다. 화면을 통해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술원에서는 환경 관련 우수 아이디어가 기술이 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김주희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에 모집했던 2024 환경창업대전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창업대전은 녹색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장하는 공모전입니다. 이 대회가 작년에 특별한 분이 수상하셔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푸른 하늘 대표 장동미 씨가 뚜껑을 돌리는 동시에 라벨이 분리되는 포장지 아이디어로 스타 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는 녹색 융합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후속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는 290건의 창업 아이템이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 25건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혜택으로는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요. 1대1 맞춤형 창업 교육, 시장 검증 등 다양한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번 9월 2일에는 국민평가단이 현장에 참석하는 발표 경연으로 최종 수상팀이 결정되며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기술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글로벌한 기술원 행보에 대한 소식입니다. 4월 3일 기술원은 가나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에 이어 5번째 해외 사무소인데요. 특별히 가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또한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국가이며 우리 정부에서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30년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이 있어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네, 아프리카 시장에서 한국의 녹색 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가나 사무소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수한 환경 기업을 지원하는 2024년 우수 환경 산업체 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주희 연구원님께서 2024년 우수 환경 산업체에 대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었는데요. 올해는 발표평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수 환경산업체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수 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지정서 발급, 기업 브랜드 제고,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 지정 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환경 산업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6월 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 MDB와 함께 제3차 한 다자개발은행 그린 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3회를 맞은 그린 협력 포럼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포럼에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세계 다자개발은행과 국내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녹색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 등 다채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5대 다자개발은행과 녹색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에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에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축제였나요? 네, 지난 5월 29일에 녹색융합 클러스터에서 잡아라 미래, 피어라 내일의 꽃 주제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에게는 전도 유망한 녹색 산업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유능한 직원 채용이 큰 고민이고 구직자는 취업난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뜻깊은 축제였네요. 네, 입주 기업 31개가 참여하여 현장 면접과 상담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력서 면접 컨설팅, AI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박람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녹색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양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소식입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6월 한 달간 2024 녹색 소비 주간이 운영되었습니다. 녹색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 행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올해는 가정과 지구를 지키는 녹색 소비라는 주제로 유통사, 카드사, 은행사 등 총 97개 기업이 함께하여 녹색 제품 할인과 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녹색 제품 전용 매장에서는 최대 30% 할인, 오프라인 유통사에서는 1+1 증정 등의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네, 또한 그린카드도 최대 1만 점의 에코머니 포인트가 특별 적립되었고 대중교통 이용 시 포인트가 2배로 적립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행사를 발판으로 많은 국민들이 녹색 소비가 나와 가족 그리고 지구를 위한 가장 쉽고 가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커피 찌꺼기가 쟁반으로 재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K 컴퍼니와 삼성전자가 순환자원 사용제품 확인서를 국내 최초로 발급받았다는데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 자원을 일정 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순환 자원 사용 제품임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확인서를 받은 제품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는 제품 제조 원료의 20%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나온 커피 찌꺼기를 사용해 만든 쟁반입니다. 삼성전자 IC 트레이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폐 IC 트레이를 분쇄하여 제품 원료의 12%를 활용한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제도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까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 경제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순환 자원 사용의 자발적 참여가 기대됩니다.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6월에 환경보건 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개 사회공헌기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환경보건 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환경성 질환 예방과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환경보건 취약계층 500여 가구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페인트, 아토피 보습제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환경보건 복지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부와 기술원은 2009년부터 환경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노약자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내환경 안전진단, 벽지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환경 개선,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군요. 다양한 사업을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환경보건 취약계층이 건강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분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주희 연구원님, 시청자분들께 기술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소재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만 하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설명하려니 좀 떨렸는데요. 영상이 좀 길거나 지루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 기술원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술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024년 3분기 소식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짧은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